자, 이제 마지막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구성하는 것까지는 지금 진행을 했고요. 이제 데이터를 좀 가져오는 것도 처리를 할 거고, 취소 버튼 같은 거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없으니까 그런 것도 좀 추가를 할 건데, 일단은 아작스를 먼저 가져올게요. 우리 아작스 통신했던 방식 이거 있죠? 이거 그냥 이만큼 가져올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필요한 내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가져올 필요가 없고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중괄호 하나만 닫아주면 되잖아요. 그쵸? 싫으면 이거 복사하고 요거 복사하면 되겠죠? 복사할 거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이 함수 실행 밑에다가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리고 중괄호 하나 닫아주고 여기에 제이슨 넣어주고, 그리고 이 구조 맞게 닫아줘야겠죠? 이렇게. 이게 그냥 이거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통신을 했고 요청을 보냈고 요청 보낸 결과를 얘가 받아올 거고, 받아온 결과를 사용해서 어떠한 일 처리를 하겠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일 처리는 이만큼이니까 얘네가 일로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때 요청 바뀌어야겠죠? reply에 get reply 컨텐츠, 이러면 이런 요청으로 이 아작스가 통신을 보낼 거고요. 보낼 때 이 파라미터, 이거 지금 파라미터로 주려고 갖고 왔던 거잖아요. 얘를 변수 이름을 그냥 id라고 하죠. 이건 댓글이니까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에는 reply id 변수 넣어주고요. 이런 건 필요 없으니까 빼주고, 하나만 있으면 쉼표 같은 거 안 써도 되고, 파라미터 세팅했고요. 그러면 이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 요청에 넘어가겠죠? 그리고 얘가 댓글에 대한 내용을 갖다 줄 거예요. 그걸 데이터로 받는다란 얘기고. 그럼 일단 이런 거부터 한번 해보자. 찍어봅시다. 근데 우린 얘가 없어요. 얘를 만들어줘야겠죠. 어디에? 리플라이 컨트롤러에. 왜냐면 앞에 요청 리플라이로 시작했으니까 여기에 만들어줄 겁니다. 자, 이런 거 하나 그냥 복사할 거고요. 바꿔줄게요. 이거는 가져오죠. get reply content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주고, id 변수 하나 받아야 되니까 그냥 둘게요. 그리고 get reply, 얘가 뭐 하는 애지? 가져오는 애일 텐데 이거 그냥 쓰면 되겠네요. 따로 건드릴 거 없이 그냥 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검증을 어떻게 할까? 얘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권한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는 권한까지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런 것만 하나 할까요? 리플라이가 널이면, 얘가 널이면 어떤 경우? 없는 댓글에 대해서 수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겠죠? 우리가 어쨌든 수정 버튼을 눌렀을 때 얘가 실행이 되는 건데, 지금 이 처리를 여기서 해주는 이유는 도메인에다가 그냥 이거 치고 들어왔을 때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생략하고 생략하고 온 것들도 많고 좀 생각을 하면서 온 것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다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리턴을 result, 스트링이구나. 얘를 result 데이터로 바꿔야겠죠? 왜냐면 아작스 통신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 스트링이면 데이터에 스트링만 들어올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보내주려는 게 아니라, 여긴 이거밖에 없네.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네. 어디 갔어? 어쨌든 result 데이터 형식으로 보내줘야 얘가 아작스 요청을 보내고 나서 그 결과를 result 데이터 객체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 안에 필요한 데이터들 세팅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얘를 result 데이터 형식으로 바꿔 놓을 거고요. 그럼 이런 건 필요 없겠죠? 우리가 result 데이터 from, 여기에는 실패 코드, 여기에는 뭐 들어가면 돼요?
뭐 해당 댓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메시지 보내주면 되겠죠? 사실 여기서는 어차피 사용자가 볼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우리가 댓글 조회 못함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넣어도 돼요. 우리가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얘는.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거는 없어도 되고요. 딜리트는 여기다가 result data from 해서 얘는 성공 코드 날려주고 댓글 정보 조회 성공 이런 거 하나 날려주고 reply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reply를 넘겨주면 되겠죠. 그럼 얘도 제너릭이 생겨도 되겠네요. 넘겨주고 있는 게 reply니까 타입은 reply 넣어주면 되겠죠. dt. 자, 그럼 가져와요. 이 아이디를 가지고 가서 그 댓글 해당 댓글 한 줄을 우리가 가져와요. 그리고 그걸 여기다 넣었죠. 이 reply라고 하는 애는 이 VO 이만큼의 데이터들을 다 갖고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얘는 비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팅한 적 없으니까. 근데 이만큼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writer name 안 가져왔겠죠. 그럼 얘도 비어 있는 거예요. 그냥 널 들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쓸모가 지금 딱히 없어요. 왜냐면 이 RQ도 제대로 먹고 있으니까. 얘가 만약에 여기서 안 되는 애였다. 그러면은 저기서 writer name 멤버랑 조인해서 그 작성자 명까지 가져오는 것도 해야겠죠. 근데 지금 우리 RQ만으로도 해결이 되는 상황인데 굳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처리를 할 거고요. 그러면 만들었으니 얘는 이미 있는 거니까 바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그럼 얘가 콘솔 로그에 뭔가를 찍어줄 거니까. 자, 보겠습니다. 수정 버튼을 눌렀다. 그러면 콘솔에 찍혔죠. 지금 댓글 정보 조회를 성공했대요. 그리고 보면 데이터 1 네임의 리플라이고 데이터 2는 우리가 넣은 적 없고 fail 실패했냐 false 성공한 거죠. 메시지 들어왔고 성공 코드 들어왔고. 그럼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써야 되는 거 우리 지금 여기 남아있는 밸류 꺼내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써있던 글 내용 보여주려고. 그럼 요 안에서 누구 써야 돼요? 데이터 1 안에 있는 body 써야 되죠. 아니면 얘를 쓰면 되겠네요. 그쵸? 이겁니다. 데이터가 잘 들어온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writer name 널이죠. 조회한 적 없으니까. 그리고 또 안 넣어준 거 뭐가 있을까? vector can change는 아예 안 나왔네. 얘는 왜 안 나왔지? 아, 여기 있군요. 아, false. 이 false는 왜 false일까요? 그렇죠, 기본값. 불린 타입의 기본값은 false니까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았으니 얘는 기본값으로 초기화가 됐다. 자, 들어오는 거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이 데이터가 갖고 있는 값들을 활용해서 여기에 필요한 부분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제가 아까 백틱으로 끊고 플러스로 엮어서 하는 거 알려드렸죠? 여기다가 데이터 1에 누구? body 이런 거 하면 나와요. 보세요. 나와요. 근데 이거 사라졌네? 이러면은 writer name을 가져와야겠다. 사라졌으니까. 그죠? 근데 얘가 왜 사라졌지? 여기가 끊겨서 데이터 1에 요청 처리. 그릴 때 그릴 때 세팅이 안 되나 보구나. 일단 저거는 좀 수정을 하도록 하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금 이 방식으로 자바스크립트 변수를 사용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거 되게 편한 방법 하나 있어요. 얘도 이 스크립트 안에서 그냥 EL을 쓸 수 있거든요. EL이라고 하는 건 이거죠.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EL은 백틱으로 끊는 거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이렇게 넣으면은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얘는 안 돼요. 얘는 그냥은 안 됩니다.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얘는 이 앞에 옆슬래시를 하나 붙여야 돼요. 그러면 이만큼이 진짜 EL 표기 문법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값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백틱으로 끊고 플러스로 연결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편하죠. 우리가 쓰던 방식 그대로 쓰면 되니까.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이런 백틱을 중간에 끊을 필요도 없는 거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RQ 안 나오고 있는 거 대충 제가 이유를 알 것 같은데, 요청에 들어갔고요. 요청의 결과로 얘를 그려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하나 추가됨으로써 RQ가 제대로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 이것도 네? 변수값으로 넘겨준다. 변수값으로 넘긴다는 게 뭔 소리죠? 얘는 그냥 이제 RQ를 쓸 수 없다라는 상황이 된 거니까 이 데이터가 작성자 면까지 가져올 수 있게 그냥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갑시다. 우리가 겟리플라이를 어디서 쓰고 있죠? 여기서 쓰고 있네? 너 왜 쓰고 있니? 볼까요? 액터캔 MD 하려고 여기다 넘기려고 그러면은 사실상 얘가 그냥 바뀌어도 되겠는데? 멤버랑 이제 조인을 할 건데 이제 얘를 건드리면 안 되는 상황이다 라면은 메서드를 하나 새로 빼야 되고요. 얘를 건드려도 된다 그럼 얘를 그냥 건드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걸 고민한 건데 아니 그냥 얘 주고 새로 하나 빼죠.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지만 for print reply 라는 이름으로 하나 뺄게요.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reply 레파지토리한테 for print reply 실행시키라고 해주고 얘도 없으니까 만들어 주고요. 이거 뭐 쿼리 하나 만들고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select 자, 이 안에 가져올 건데 그냥이 아니라 r.a 그리고 m.nickname 해놓고 alias writer name 여기는 asr 그리고 inner join member asm on r.member id 얘가 m.id 이러면 끝났죠? 이거 이제 워낙 많이 해본 거니까 우리가 여기저기서 조인 많이 써봤잖아요.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네, 물론 저처럼은 못 써내려가지라도 그렇죠. 필요하죠. 이렇게 막 뚝딱뚝딱 써내려가진 못하더라도 아주 약간만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별도의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그냥 작성자명을 가져오기 위한 조인 처리였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 1 안에 이런 게 들어있겠죠? 데이터 1에 점에 writer name 이런 거 넣어준다면 유저도 잘 나오는 거고 문제 없죠? 이런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요? 댓글 수정창이 두 개가 동시에 열리는 건 말이 안 돼요. 그쵸? 이런 것도 해결을 할 겁니다. 네, 일단은 여기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린 거에서 얘가 한번 줄일까요?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좀 줄여줬어요. 이건 어차피 우리가 다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줄인다고 실제로가 영향을 받지 않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거 처리했고 그러면은 이제 이 수정 버튼 눌렀을 때 폼이 만들어질 거고 이 폼 안에서 등록 얘를 누르면 여기로 가면 안 되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모디파이로 가야겠죠. 그럼 얘도 없으니까 만들어줘야겠죠? 그리고 이 onSubmit은 어때요? 그냥 써도 될까요? 그냥 써도 돼요. 이름을 매칭이 잘 안되니까 이름을 바꿔서 또 만들어줘도 되긴 하는데 어차피 안에 들어갈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쓸 겁니다, 저는. 그리고 이거를 아예 onSubmit을 지우면 어떠냐? 자,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요. 처음에 댓글 달 때는 두 글자 이상을 써야 되는데 수정해놓고 아무것도 안 쓰고 엔터 치면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검증은 똑같이 써줘야 돼요. 근데 어차피 새로 만드나 이거 있는 거 쓰나 써야 되는 그 코드가 똑같다 보니까 이름이 매칭이 잘 안 돼도 그냥 둬도 된다.
라는 겁니다. 줄의 의미를 같이 포용할 수 있는 이름으로 바꿔주면 더 좋고요. 근데 저는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만들기 전에 취소 버튼부터 하나 할까요? 취소 버튼 아까부터 계속 미루고 있었으니까. 자, 등록 버튼이 있고 등록 버튼 앞에다가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얘를 이 div는 그냥 살려놓고요.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 주죠. 자, 얘는 뭘로 처리할까? 얘는 그냥 버튼 태그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등록이 버튼이니까. 아, 그러면은 타입까지 적어줘야 되는구나. 그럼 그냥 A로 하죠. A로 해서 href는 하지 말고 온클릭 줄게요. 여기는 취소라고 걸어주고요. 이 온클릭에는 함수를 네? NT 하면 되잖아. 취소 때 NT 활용하면 문제가. 그럼 비워져 버리잖아요. 아예 비우는 게 아니라 리스팅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근데 맞다, 이것도 알려드려야겠다.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 수정 버튼을 눌렀을 때 얘가 바뀌었죠. 그럼 취소 버튼 지금 생겼잖아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히스토리백을 이렇게 넣으면요, 이게 점백이 맞나? 볼까? 어디로 가요? 얘 리스트로 왔죠. 여기로 왜 왔을까요? 자, 이거는 그러니까 히스토리백이라고 하는 얘는요, 동기 단계로 끊어져요. 우리가 디테일을 들어가려면 리스트에서 디테일로 넘어갔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디테일 안에서 수정 버튼을 누른 건 비동기예요. 그렇죠? 근데 히스토리백 자체는 동기 단계로 돌아가요. 이 사이에 비동기가 몇 번 이루어졌던지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이 동기, 디테일 페이지가 뜨기 전 동기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갑니다. 이런 데 히스토리백 쓰면 안 돼요. 비동기 처리할 때는 히스토리백을 주의해서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혀 이상한 데로 갈 수도 있으니까. 아까 보던 게 얘가 아닌데? 얘다. 그죠? 그러면 저는 얘를 이렇게 처리할게요. reply 이게 아까 이름이 reply modify get폼이었지. reply modify cancel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수로. 그럼 이 취소 버튼은 add html이 어펜드가 됨으로써 그려지면 어떤 함수를 품고 있어요? reply modify underbar cancel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하게끔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만들어 줘야겠죠? 이건 조금 이따가 할 거고. 오케이. 일단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리고 버튼 디자인만 좀 추가를 해줄게요. 이거. 여기서 액티브 링크. 오케이. 다 들어가고. 그러면 당장 수정 버튼 누르고 들어갔을 때 이렇게. 근데 얘네들 너무 붙어있네요. 그러면 얘한테 마진 라이트 한 이 정도? 이렇게. 이거 버튼 만드는 거야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근데 지금 당장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해요. 이런 거 없으니까. 자, 그럼 실제로 두 모디파이 실행하러 날아갈 건데, 자, body는 어쨌든 우리가 수정하면 이 자리에 밸류가 세팅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body는 그냥 넘어가면 돼요. 홈으로. 근데 얘네들은 어때요? 이거 왜 세팅했던 거죠? 히든으로? 이거 댓글 아예 인서트 할 때 릴레이셔널 타입 코드 그리고 릴레이셔널 아이디 두 개 필요해서 그랬던 거죠. 근데 이거 지금 댓글 수정이죠. 댓글 수정이면 얘네가 필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필요해요? 댓글 아이디가 필요해요. 그래야 그 댓글 콕 집어서 수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댓글 아이디 있죠, 이미. 여기도 있고, 여기서도 가져오고 있고. 그쵸? 그냥 그거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거 하나는 필요가 없고요. 어차피 조건에 아이디 하나만 넣어주면은 그 댓글 딱 골라줄 거니까 네임을 reply 아니다, 그냥 아이디로 하죠. 그냥 아이디로 해도 겹치는 거 없으니까 아이디로 하고, 이 밸류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리플라이에 아이디가 들어가야 된다 라는 건데, 그냥 이렇게 넣어주죠. 여기까지 들어왔으니 데이터로 씁시다. 데이터 원점 누구로 들어왔을까? 데이터 1이 리플라이니까 그냥 아이디겠죠? 이거 왜 같이 바뀌었어? 이렇게. 그러면 세팅이 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서 수정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얘를 까보면, 이렇게 보면 이 폼 안에 input hidden에 value 1 들어와 있네요. 얘가 1번 댓글인 거 확실하진 않지만 저는 아까 기억이 대충 나긴 하는데 1번 댓글 맞죠? 댓글 1이라는 거 잘 들어가 있어요. 그럼 아이디를 이제 세팅을 다 했으니까 넘겨주면 이제 요청을 받아들이는 메서드만 있으면 처리할 수 있겠죠? 바로 해주러 갈게요. 자, to modify라고 하는 애가 필요한 거고, 또 이만큼을 하나 복사해다가 to modify로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get reply. 얘는 뭐 권한, 이건 그냥 구죠. 삭제랑 똑같이 얘가 delete가 아니라 modify reply면 되겠네요. 그리고 삭제가 아니라 수정했습니다 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돌려보낼 때도 해당 게시글로 돌려보내는 거 그대로 둬도 되겠죠? 얘만 없으니까 만들어 줄게요. 위치를 이렇게. 자, 그러면 얘 리턴 없고 리플라이 레파지토리한테 modify reply 라고 만들어 주고요. id 뭐야? 얘도 없으니까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은, 얘도 좀 자리를 바꿀게요. 얘가 해야 되는 일은 업데이트 컬이죠. 실제로 수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업데이트 reply set 업데이트니까 업데이트 데이트도 하나 바뀌어야 되고, 얘는 now. 그리고 뭐 바뀌어야 돼요? body. 실제로 내용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거 컬럼명이 body 맞죠? body. 얘가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body는 내가 받아온 body를 여기서 안 받았네. 폼에선 넘기고 있으면서 여기서 안 받았네. 받아줘야죠. 이거 폼에는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데 body라고 우리가 받질 않아가지고 얘도 여기다가 넘겨줘야겠죠. 얘도 체인지 파라미터 해줄게요. 그리고 얘도 넣어주고. 그러면 여기에 body 써주고, 그 다음에 얘만 바뀌면 되는 거죠. 업데이트 데이트랑 body만 바뀌고 나머지는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조건 왜요? id는 우리가 받아온 id로 이러면 내가 원하는 댓글만 내용이 싹 바뀌겠죠. 그쵸?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do modify가 실행됐을 때의 처리도 완료를 했고,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아이템이 보여줬고, 내용 보여주고, 취소, 등록. 현재 취소는 기능이 없지만 등록 기능은 될 거고, 한번 바뀌는지 테스트를 해보죠. 자, 제가 지금 얘를 한번 바꿔볼게요. 수정. 여기서 나는 DDDD가 아니라 이렇게 바꿀 거야.
등록 10번 댓글을 수정했습니다. 들어가 보면 바뀌어 있네요. 그리고 날짜도 현재 시간으로 우리 업데이트 데이트 보여주고 있었으니까. 그쵸? 근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00초가 됐지? 다시 해볼까? 타이밍이 엄청났네요. 00초로 딱 맞춰버렸네. 자, 이렇게 댓글 그럼 수정 기능은 완료가 됐어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상 우리가 다뤄보지 않은 거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다 해봤던 방식이고, 요거 백틱 그리고 이거 두 개만 사실 조금 어려웠다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리고 이런 건 이제 몰랐던 사실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여러분들 구글링 하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구글링을 하는 거예요. HTML 메서드, 그러니까 jQuery HTML 메서드, jQuery append 메서드 안에 내용 추가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요. 그 중에 이런 백틱 나옵니다. 저도 옛날에 처음 공부할 때는 이런 거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하나씩 그냥 알아나가는 거예요. 가능한 게 이렇게 내가 아는 만큼 가능한 게 많아지는 거니까. 그 가능한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개발하는데 당연히 더 수월해지는 거니까. 개발 실력은 그렇게 하나하나 늘려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취소 기능 한번 만들어보죠. 취소 기능 만들면서 이것도 같이 처리할게요. 지금 이거 한 사람이 댓글을 수정하려고 해요.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야. 근데 내가 쓴 다른 댓글을 또 수정하겠다라고 하면 적어도 얘는 댓글 폼이 날아가야 되잖아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건 올바른 모양새가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상황을 가정을 할게요. 얘를 수정하겠다라고 눌러놨는데 나 이거 아니고 이거 수정할래. 그래서 여기서 수정을 누르면 얘가 다시 리스트로 돌아가고요. 얘만 이 폼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자, 언뜻 보면 뭐 같아요? 비동기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새로 고침되지 않으면서 화면이 변해야 되니까. 근데 이걸 잘 생각해보세요. 비동기라는 말은요, 어쨌든 서버와의 통신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거 하는데 자바를 갖다 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스크립트로 화면이 그려져 있던 거를 갈아 끼우기만 하면 돼요. 비동기 없이. 비동기는, 자, 이게 새로 고침을 하지 않고 화면이 변했을 때 우리가 보통 비동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비동기는 결국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서버와의 통신이에요. 서버랑 통신을 하지 않는데 비동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비동기가 아니라 그냥 화면을 갈아 끼운 거예요. 스크립트로. 아까 제가 처음에 이런 요청 보내기 전에 화면 갈아 끼우는 거 해봤죠? 딱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려는 취소 기능도 제가 함수 걸어놨죠? 이 함수가 실행되면 화면 갈아 끼우겠다라는 식으로 만들 겁니다. 자, 얘는요, 제가 어디 놨지? 이 함수를 가지고서 여기다가 하나 만들죠. 펑션 뭐야? 자,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취소 버튼 눌렀을 때 이 함수 잘 실행되는지 보려면 이런 거 찍어보면 되겠죠? 물음표가 잘 나온다면 우리는 취소 버튼을 잘 만든 게 되는 거니까, 그쵸? 이제 이 안에서 일 처리를 해줄 건데, 지금 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지금 방금 전까지 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천천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시간 안 들일 거고 그냥 제가 할 건데, 자, 저는요, 여기다가 변수를 좀 만들 거예요. 여기다가 변수를 만들면 이 변수는 어떤 걸까요? 전역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립트에서 전역 변수가 뭐 남발되면 절대 좋은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필요해요. 왜냐? 얘한테도 필요한 거고 얘한테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역 변수를 좀 만들 겁니다. 이런 애 둘을 좀 만들어 놓을 거예요. 오리지널 폼이라고 하는 애랑 오리지널 아이디라고 하는 애 만들었습니다. 자, 요 안에서 제가 이런 걸 좀 해볼게요. 얘가 위에 있을 필요가 없겠구나. 아래로 가자. 여기로 데려올게요. 이 펑션이 여기까지니까 이 밑에다가 자,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제 쟤를 활용해서 let apply content 라고 하는 변수를 또 안에서 하나 만들 거고요. 여기서 또 얘를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 쓸 건데 지금 우리 i 없죠? 이 i를 넘겨줄 거예요. 이 함수 실행할 때. 그럼 인자로 세팅해야겠죠? 이 안에서 i는 어떻게 써야 돼요? 우리가 방금 이렇게 했던 것처럼 EL 문법 쓰면 돼요. 그래서 슬래시 달러 중괄호 i라고 넣어줄 겁니다. 이 i는 얘가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백틱 문구 안에서 EL 태그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이러면 여기서 쓰고 있는 이 i나 여기서 쓰는 이 i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실까요? 그걸 넘겨준 겁니다. 그럼 현재 내가 이 태그를 찝을 수 있는 태그의 아이디를 넘겨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거를 얘가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리플레이 컨텐츠라는 애를 변수를 만들어서 또 담았죠. 이거 지금 여기랑 똑같아요. 이거랑 같은 거 했어요. 자, 이러고 나서 리플레이 컨텐츠의 HTML 구성을 얘로 바꿔버릴 거예요. 오리지널 폼이라고 하는 애는 일단 변수 만들어지자마자 널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널이에요. 널입니다. 근데 얘로 바꿀 거예요. 근데 이 값은 여기서 채워줄 거예요. 그리고 얘를 바꿔 끼워 넣은 다음에 얘 다시 널로 바꿔버릴 겁니다. 얘도 지금 얘만 봤을 때는 뭐 하는지 모르겠죠? 애초에 지금 널 들어있는 애를 가지고 널로 바꿔놓고 다시 널로 바꾼다고? 이게 뭔 소리야? 싶겠지만 이제 여기서 처리해주는 걸 보시고 나면 아 라고 하실 겁니다. 자, 요청을 보냈고 그 결과로 데이터를 받아온 이 시점에다가 오리지널 아이디한테 i를 넣어줄 거고요. 오리지널 폼한테 리플라이 콘텐츠의 HTML 얘 넣어줄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함수가 실행됐다. 수정 버튼을 누른 시점이죠. 수정 버튼을 누른 시점에 잠깐만 얘는 얘보단 아래 있어야 되잖아. 수정 버튼을 누른 시점에 일단 우리가 얘를 꺼내와요. 꺼내왔죠. 이 꺼내온 애한테 뭐 들어있었어요? 아니죠. 잠깐만 다시 꺼내온 시점에 우리가 수정 버튼 딱 누르면 지금 이제 폼이 뜨게끔 해놨는데 아까 폼 뜨기 전에 우리 이런 거 보지 않았나요? 이 태그 안에 들어있는 이만큼의 내용이 다 가져와졌던 거 기억나시죠? 아직 갈아 끼우기 전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코드를 작성한 이 시점에는 갈아 끼우기 전이잖아요. 여기 어펜드 하기 전에 비우기도 전에 그쵸? 그럼 원래 있던 리스트 모양을 오리지널 폼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볼게요. 이러면은 확인이 안 되니까 콘솔 로그로 찍어봐야겠죠?
이것도 한번 찍어보고, 이것도 한번 찍어봅시다. 자, 수정 버튼을 눌렀다. 콘솔에 이거잖아요. 아까 봤던 거. 지금 둘이 같은 결과죠. 똑같은 결과예요. 이 값을 여기다 넣었다라는 거니까 얘를 찍나 똑같은 거겠죠? 이 결과를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리지널 폼은 이 자체를 갖고 있겠죠. 이만큼을. 이게 리스팅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정 버튼을 눌렀을 때 오리지널 폼은 널에서 어떤 값으로 변한다? 댓글 리스팅 값으로 변한다. 해당 댓글 태그 리스팅 내용으로 변한다. 그러면 취소했다. 오리지널 폼으로 얘를 바꿔 끼웠다. 그러면 아까 수정 폼 나오던 상태에서 다시 얘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거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 자, 이 오리지널 아이디는 지금까지 아직 쓴 데가 없으니까 얘가 도대체 그래서 왜 필요한 건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걸 하나 또 추가할 거예요. 뭐냐면, 애초에 이 작업도 하기 전에, 만약에 조건을 줄 겁니다. 오리지널 폼이라는 애가 널이 아니라면 이 친구를 실행해 버릴 거예요. 여기다가 넣어줄 값이 잠깐만, 오리지널 아이디 이렇게. 그러면 잠깐만, 아니지, 얘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되겠구나. 여기 들어와야 돼. 여기 요청을 보내기도 전에 먼저 이거부터 판단.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오리지널 폼이 널이 아니래요. 그럼 이거 어떤 상태예요? 그쵸, 수정 버튼이 눌려있는 상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내가 얘를 수정하겠다라고 눌렀는데, 잠깐만, 이거 다시 주소 뺐으니까 나오겠죠? 나와봐. 이렇게 눌러놨는데 여기 수정 버튼 또 눌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면 오리지널 아이디랑 오리지널 폼은 값을 갖고 있죠. 이미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버튼 또 누르면 이 함수 결국 또 실행되는 거죠. 이거. 그러면 눌려있는 상태에서 오리지널 아이디랑 오리지널 폼이 값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또 실행됐대요. 그러면은 요청 보내기도 전에 이거부터 보는 거예요. 오리지널 폼, 너 뭐 들고 있네? 너 널이 아니네? 그럼 이때 취소한다. 그때 오리지널 아이디는 누구?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수정 버튼을 누르면요, 얘가 실행되는 상황에서 그 조건문을 보는 거예요. 봤을 때 폼, 여기 이 값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거 나오기 전에 값, 리스팅된 값, 그 값이 들어있는 상태니까 조건문이 참을 만나서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을 해요. 그때 아이디는 이 댓글 보여주고 있던 댓글의 아이디. 그러니까 걔를 캔슬 시키겠다 라고 하면 어디로 가요? 얘로 가야죠. 그러면 그때 아이디는 얘니까, 이 댓글이 갖고 있는 아이디니까 얘를 취소시켜 버리겠네요. 그리고 나서 다시 널로 바꿨죠. 그것까지 하고 얘는 끝나요. 그럼 이 과정에서 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얘 다시 채워주네요. 그리고 수정폼 보여주네요. 상황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는 취소되고 얘는 수정폼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자, 수정. 여기서 수정 또 누르면 이렇게. 이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전역 변수를 좀 하나 만들어 놨고요. 두 개를. 그리고 얘를 사용해서 값을, 이 상황에 이런 값을, 이 상황에 저런 값을 채워주는 걸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좀 어렵긴 해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천천히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데 제가 한 번만 더 천천히 봐볼게요. 자, 맨 처음에 리스트 딱 들어왔어요. 디테일 들어왔어요. 여기서 처음에 얘를 누르면 수정폼 나오죠.
자, 이 상태, 지금 얘가 첫 번째 실행된 상태. 그럼 그때는 얘네 널이죠. 그러면 이 조건 보고, 너 이거 거짓인데? 안 하겠네요. 내려와요. 내려왔을 때 요청 보냈죠? 결과를 받아왔습니다. 받아온 걸 쓰기 전에 일단 리플레이 컨텐츠한테 이거 내가 지금 수정 버튼 누른 이 댓글에 그 태그 찝어가지고 리플레이 컨텐츠에 넣어놓고요. 그때 값을 미리 세팅을 해놔요. 얘네들한테. 잠깐 빼놓는 거죠. 백업해 놓는 거예요. 백업해 놓고 그리고 비워버려요. 그리고 다시 그렸고 추가하죠. 그리고 얘는 끝납니다. 수정폼을 보여줬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함수가 할 기능은 끝이 났지만 우리가 여기서 추가로 등록이나 취소 같은 거 안 눌렀어요. 얘네들은 또 별도의 기능들이잖아요. 그쵸? 이 상태인데 여기서 수정 버튼을 또 눌렀다. 그러면 결국 다시 얘가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는 거니까 이렇게 내려오려고 봤더니 여기서 너 널 아니잖아. 그럼 이게 참이 되고 취소를 해버린다라는 거죠. 이전의 것을. 흐름을 잘 보시면 돼요. 흐름을. 얘가 하는 일과 얘가 하는 일 사이에서 흐름만 잘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마 제가 여기다가 지금 변수 만들 때 이걸 안 썼는데 써도 되네. 볼까? 이게 제가 예전에 하나만 찾아볼게요. 이거 같이 보자 그냥. 자바스크립트 전역 변수 전역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그 VAR이나 let 이런 거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제가 했던 방식은 이거거든요. 선언하지 않고 직접 사용한다. 처음 했던 방식은 이거예요. let을 안 넣었을 때. 그리고 얘로 선언하면 함수 밖에서, 얘로 선언하면 블럭 밖에서 이런 게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는 어쨌든 이 변수들을 서로 다른 함수가 공유해서 쓰기 위해 전역 변수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별도의 선언 없이 바로 사용하는 걸로. 이게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얘네를 전역 변수 같은 거를 막 남발하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내일 수업 처음에 얘기를 좀 하고 가죠. 여러분들 이거 한번 검색해보고 오세요. 호이스팅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간략하게 좀 이렇게 압축시켜서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깊게 할 필요는 없어요. 얘는 그냥 우리가 이래서 안 되는구나. 이거 근데 사실 제가 이거 얘기할 때 얘기하긴 했을걸요? 이런 개념 때문에 전역 변수를 함부로 쓰면 상당히 위험해요. 아무튼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수정 기능 쪽은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취소 기능도 정상적으로 다 만들었고, 이것까지만 할게요. myWeb 인터셉터 우리 to modify도 넣어줘야 되잖아요. 로그인 필요한 기능이니까 to modify. 그리고 또 있죠? 이것도 로그인을 안 했을 때는 막아주는 게 맞아요. 수정 기능에 필요한 애다 보니까 이렇게 필요하겠죠? to write, to delete, to modify. to delete가 없네? delete도 하나 넣어주죠. 이렇게 해주도록 하고, 그리고 요거까지만. 죄송해요. 자꾸 늦어져가지고. 자, 이거를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얘는 그냥 변수죠. 변수로 세팅해 놓고 비우고 채워요. 얘가 위에 있어도 상관은 전혀 없는데
얘네들이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의 결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같이 가독성을 위해서 좀 뭉쳐놓는 편이고요. 요거까지만 한 걸로 커밋을 하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댓글 기능 처음 만드는 것부터 수정 기능, 댓글에서 수정 기능 아작스로 폼 제어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실제로 기능 수행하는 것까지 그리고 취소되면서 처리하는 것까지 좀 진행을 했는데 내용 난이도가 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복습을 좀 하셔야 충분히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일 처리를 꽤나 많이 합니다. 지금 거는 좀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시간 투자를.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